1593년 1월 평양성 밖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대동강의 얼음장을 훑고 지나가며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조차 이토록 춥고 배고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군의 진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삼배 옷 하나로 혹한을 견뎌야 하는 병사들의 피부는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며칠째 쌀 구경조차 못한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짐승의 눈빛, 그것뿐이었습니다. 초소장 김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평양성, 그 위로 펄럭이는 왜군의 깃발들이 마치 조선의 운명을 비웃는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은 오늘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외장고니시 유키나가가 주최하는 승전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굶주린 조선 병사들에게는 고문이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김만식은 자신의 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가 다 빠진 녹슨 환도 한 자루, 그리고 대나무를 깎아 만든 조잡한 창들, 이따위 것들로 저 철옹성을 뚫겠다고? 저 악귀 같은 조총부대를 상대로? 지난 전투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탕,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던 전우들, 화약 연기 자욱한 그곳에서 조선군은 허수아비처럼 유린당했습니다.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했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왜군의 조총 세례 앞에서는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김만식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차가운 이 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은 다시 저 성벽 아래서 무의미한 시체가 되어 쌓일 것입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조선은,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수의처럼 병사들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반면 평양성 내부는 승리에 도취된 왜군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성로에 오른 적장고니시 유키나가는 칠기잔에 담긴 맑은 청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웅크린 조명, 연합군 진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명나라의 대군이 왔다고? 하! 천하무적의 조총부대 앞에서는 그저 움직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술에 취한 외병들은 심심풀이 삼아 성벽 아래를 향해 조총을 난사했습니다. 어둠을 찢고 날아온 납탄이 바위에 튕기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조선군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웃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초소장 김만식은 반사적으로 참호 바닥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의 머리가 터져나가고 누군가의 가슴에 붉은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그는 옆에 있던 어린 병사를 끌어안았습니다. 갓 15이나 되었을까?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제기랄, 제기랄. 김만식은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했습니다. 저 성은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놈들이 저곳에서 우리네 곡식을 먹고 우리네 술을 마시며 우리를 사냥감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활과 창으로는 저 귀신 같은 화무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진 쪽에서 전령이 달려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명령이다. 동이 트는 즉시 전군 총공격을 감행한다. 물러서는 자는 즉시 참수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성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성벽을 기어오르라니,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을 당하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 차가운 성벽 아래 자신의 시체가 굴러다닐 상상을 하니 고향에 두고 온 아내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신이시여, 정녕 조선을 버리시나이까? 병사들의 흐느낌 소리가 칼바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가장 길고도 잔혹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새벽이 밝아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지가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인가 싶더니
이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전율이 평양 벌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인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가? 김만식과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그때 조선군 진영 후방의 허공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시공간의 막을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천지를 개벽하는 굉음과 함께 푸른 섬광이 장렬했고 그 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형상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 갑옷보다 단단해 보이는 국방색 피부, 그리고 8개의 거대한 다리를 가진 강철의 괴수들. 대한민국 육군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였습니다. 세대의 천무가 육중한 엔진음을 토해내며 1593년의 흙바닥을 지식였습니다. 구웅, 구웅.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용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1593년의 전장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기계의 포효였습니다. 조선군도, 성벽 위의 왜군도, 심지어 흐르던 대동강 물줄기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무의 전조등이 켜졌습니다. 대낮보다 밝은 두 줄기, LED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평양성 성벽을 정통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의 줄기 앞에서 왜군의 횃불 따위는 반딧불이처럼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김만식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강철 거인은 분명 아군 진영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전율. 저것은 도깨비인가? 아니면 하늘이 보내신 군대인가? 미래에서 온 강철의 수호신들이 마침내 400년 전의 비극적인 전장에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천무의 등 위에서 거대한 직사각형의 발사대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위잉, 척, 위잉, 철컥.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움직임. 그것은 마치 심판을 내리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현대의 포병들이 침착하게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면 위로 평양성의 좌표가 붉은색 십자선으로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바람, 습도, 거리, 모든 계산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400년 전의 견고한 성벽은 종이로 만든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위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애써 호기를 부렸습니다. 허세다. 저 빛은 그저 눈속임일 뿐이야. 조선 놈들이 요술을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이내 묻혀버렸습니다. 천무의 발사관에서 붉은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슈왕, 슈왕. 첫 발이 발사되는 순간 대지가 박동했습니다. 뒤이어 수십 발의 로켓탄이 연달아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화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꼬리에 불을 뿜으며 승천하는 수백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밤하늘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만식은 넋을 잃고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뜨거운 열기,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 속에서 그는 전율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기둥들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평양성 내부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단 하나의 빗나감도 없이 적들의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기까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평양성 상공에 도달한 로켓탄들이 일제히 약속된 고도에서 폭발했습니다. 펑, 펑, 펑. 그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탄두가 열리며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수만 개의 자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강철로 된 우박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화력의 정수, 강철의 비였습니다. 성안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병영, 무기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군량 및 창고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왜군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갑옷도 머리 위를 가린 방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초속 수천 미터로 비산하는 텅스텐 파편들은 모든 것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승리에 취해 술을 마시던 연 회장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천하를 호령하던 사무라이들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뽑을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서
신의 철퇴를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천벌이다. 그의 절규는 폭음 속에 허무하게 묻혔습니다. 평양성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고 콧대 높던 침략자들의 오만함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단 10분, 그 철옹성 같던 평양성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포격이 멈추자 전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불길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성벽 위를 가득 메웠던 왜군의 깃발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고 성문은 너덜너덜해진 채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있던 김만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적들의 조총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죽음의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아침 헛되이 목숨을 버려야 했던 수천 명의 조선 청년들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입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불타는 평양성, 그 처참하지만 통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격의 통곡이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저 도깨비들이 우리를 살렸어. 김만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강철 거인들, 아직도 포신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저들이 마치 조선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늙은 병사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새벽, 거대한 강철 거인의 문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김만식과 병사들은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늘의 신선일까? 아니면 저승의 사자일까?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존재들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무늬로 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단단한 철모를 쓴 사내들. 그들의 눈은 검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창 대신 짧고 검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군을 압도한 것은 그들의 체격이었습니다. 잘 먹지 못해 왜소하고 굽은 등을 가진 조선의 병사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하나는 더 커 보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마치 장군감들만 모아놓은 듯한 위풍당당한 풍채. 영양 상태가 좋은 미래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눈에 그야말로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현대의 군인들이 뚜벅뚜벅 걸어오자 김만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지휘관처럼 보이는 사내가 김만식의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검은 고글을 벗고 투박한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만식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칼바람 소리가 아닌 너무나도 또렷하고 굵직한 우리말이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선배님. 그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청년의 얼굴, 검게 그을리고 땀에 젖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들처럼, 혹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형제처럼 그들은 애타는 눈으로 조선의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정령 사람이 맞습니까? 김만식의 갈라진 목소리에 청년 장교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절도 있고 힘찬 거수 경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포병여단 중위 박민우, 조국을 지키시는 선배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김만식은 낯선 국호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박중희는 말없이 품속에서 사각형의 얇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유리판이 환하게 켜지자 조선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중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겨 사진 한 장을 김만식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양, 아니 2024년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가로등이 은하수처럼 흐르는 한강,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운 형형색색의 불빛들. 그것은 1593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빛의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인가? 김만식의 물음에 박중희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 바로 선배님들이 지켜내신 400년 후의 한양입니다.
김만식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이 찬란한 불야성이 굶주림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의 미래란 말인가. 그는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화면 속의 불빛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 따스함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중희는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 흔든 뒤 김만식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따뜻할 겁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차가웠던 김만식의 손바닥 안으로 거짓말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까지 녹여내렸습니다. 평생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나라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노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는가? 우리가 지켜낸 것인가? 노병의 갈라진 목소리에 박중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기셨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순간도 선배님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만식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핫팩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였고 자부심이었으며 비로소 구원받은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되었구나. 그렇다면 되었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변의 조선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작은 화면 속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미래의 찬란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배고픔도 추위도 전쟁의 공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벅차오르는 희망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박중희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간이 다시 한번 웅웅거리며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박중희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김만식의 두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굳은 살의 거친 감촉, 그것은 역사의 무게이자 아버지의 무게였습니다. 선배님, 약속해 주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박중희와 대원들은 김만식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한 자세로 받들어 총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조국을 위하여. 우렁찬 함성과 함께 그들은 다시 천무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엔진음이 다시 한번 대지를 울리더니 그들은 처음 나타났던 것처럼 푸른 성광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새벽 안개 속으로 미래의 전사들은 호련히 사라져 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놓인 전투 식량 몇 박스와 김만식의 손에 쥐어진 아직 따뜻한 핫팩,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펄럭이는 작은 태극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평양성 밖. 하지만 공기의 무게는 전날 밤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씩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김만식은 박중희가 사라진 허공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어둠을 뚫고 1593년의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무너진 평양성의 잔해를 비추고 살아남은 조선 병사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핫팩을 품속 깊이 넣고 녹슨 환도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자. 가서 저 찬란한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자.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후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위대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날 평양성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김만식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따뜻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밀리터리 타임슬립 국뽕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